미국 내 한글 학교의 수는 1,090개, 학생 수는 5만 904명입니다. 동포 2, 3세는 물론 타민족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류와 고조되는 한국의 위상이 있습니다. 오늘 김호정 아나운서가 시카고 한국교육원의 정은희 원장을 초대해 미국 내 한국어 교육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아울러 다른 사업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14년에 시카고 한국교육원은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요즘 2014년도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차세대 그 활성화를 통해서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좀 잘 구축을 해서 우리 차세대 자녀들이 저 교육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저희 교육원 홈페이지가 상당히 구성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데 약간 미비했던 점은 그동안 그 125개의 한글 학교를 그 저희 교육원의 전체 연결을 해서 한글 학교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25개 한글 학교의 모든 정보, 예를 들어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학생 수라든지, 대표자 현황이라든지, 또는 그 홈페이지, 이런 부분을 교육원 홈페이지에 모두 탑재를 해서 한번 교육원을 방문을 하시면은 원하는 한글 학교도 함께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이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국교육원에서 설립한 한국어 강좌가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 교실을 함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 학기까지 저희들이 마쳤는데 1년에 봄 학기 1회, 그 다음에 가을 학기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학기별로 14주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에는 시카고 한인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좀 외곽에는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각 학기별로 학생 수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그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그 괄목할 만한 사항은 말씀드릴 것은 그 작년 가을 학기부터 University of Illinois 시카고 그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방과후 수업으로 가을 학기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학급 정도를 개설을 했는데 지금 학생이 한 70명 정도가 웨이팅 리스트에서 대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가을 봄 학기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두 반을 개설을 할 계획이고 작년 가을 학기에는 그 방과후 수업으로 크레딧이 없는 강좌로 운영이 되었지만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크레딧 코스로 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크게 한인사회복지회에서 한 군데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일리노이 UIC에서 하시고, 네. 학생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한인 학생들도 있나요? 대부분의 이제 과거에 2010년도에 시작을 할 때에는 사실 2세 그 한인 동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그 뭐 조금 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류 드라마 이런 부분이 이제 아주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은 거의 90% 정도가 미국인 또는 타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10% 정도는 저희 이제 동포 2세 또는 3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국에서도 가까운 루즈벨트 고등학교에서 이 한국어 수업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서 미국 내 한국어 수업 채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시카고 교육원 관할 지역이 총 13개 주입니다. 그 중에서 8개 학교가 중학교 2개, 고등학교 6개 이렇게 해서 8개 학교가 지금 정규 한국어 반을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이제 지역이 넓은 데에 비해서는 사실 숫자가 좀 미비한 편인데 그렇지만 처음 시작은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학교가 모두 크레딧 코스로 정규 수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숫자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새로운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반 이런 사례를 세미나나 워크숍을 실시를 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더 그 다양한 외국어를 그 지도를 하고자 하는 미국 그 공립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내 중고교에서 보통 외국어 과목은 서너 개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그 안에 교과 과목으로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어떤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제가 몇 학교에 이제 정규 과정으로 이제 채택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규로 수업을 개설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주 그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정규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교사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가을 학기에 태프트 고등학교라고 저기 오헤어 공항 쪽에 가는 쪽에 보면은 그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우리 루시 고라는 그 한인 선생님이 계십니다. 원래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한 몇 년 전부터 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한번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다가 그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시험, 일리노이 주 자격시험을 통과를 해서 지금 현재 태프트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좀 전략적으로 많은 한인 그 교사분들이 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하셔서 그 학교에서 한국어와 또 본인의 그 해당 과목을 함께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참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영어 교사로 그 교직에 계신 분이 또 네.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뜻을 두고 그 건의를 하셔서 개설이 됐다. 네. 참 의미 있는 일이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한인 2세들만 대상으로 한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도 한국교육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규모라든지. 네. 저희 2세 동포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한글 학교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주변의 교회라든지 또는 기관에서 한글 학교를 많이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13개 주에 125개의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생 수는 현재 5,247명이고 교사 수는 1,03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균 주당 수업 시간이 3시간입니다. 지금 재외동포재단에서 주당 3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당 수업 시간은 어느 정도 이제 만족스러운 상황인데 그래도 좀 더 그 한국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간혹 한국 학교와 한글 학교를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언론 매체에서도 그게 혼동이 되는지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사실 한국 학교하고 한글 학교는 굉장히 개념이 좀 많이 다른데 저희 미국에서는 그 이민의 역사와 함께 한국 학교라고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들 한국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글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서 만든 재외동포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과서도 지원하고 우리 한글학교의 그 예산에 좀 더 보탬이 되는 운영 지원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 학교는 한국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즉 교육부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학교가 한국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에는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는 그 교육부 장관이 승인을 해서 한국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한국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이렇게 이제 자생적으로 저희 동포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어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교회 중심이라든지 또는 기관 중심이라든지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있는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는 한글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엄밀히 미국 내에 한국 학교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학교로 많이 써오셨기 때문에 조금 혼재가 되고는 있는데 일단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네네. 뭐 굳이 지금 현재 한국 학교로 많은 이제 학교 명칭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한글 학교로 모두 바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막 그 강제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의 차이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명칭은 한국 학교지만 사실 네. 그 개념은 한글 학교와 맞습니다. 마찬가지다. 그럼 동남아에 있는 한국 학교의 경우도 역시 한국교육원에서 지원을 하고 동남아에 있는 그런 한국 학교들은 이제 교육부에서 직접 네네. 예산 지원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이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학교는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은 39개 정도 네.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아주 명료합니다. 네. 네. 정 원장님께서는 중서부 여러 지역을 돌면서 한국 학교를 방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타 지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일리노이 주가 이제 저희 한글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한 125개 중에 한 40개 정도가 일리노이 주에 있고요. 그리고 각 주별로 이제 뭐 적게는 2개, 3개 있는 뭐 사우스 다코다, 노스 다코다 이런 데는 이제 한글 학교가 2개 내지 3개 이렇게 있고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이나 또 기타 주에는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한 20, 3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한글 학교의 이제 현황이라든지 또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제 더러 방문을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소규모로 굉장히 작은 학생 수로 운영이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한글 학교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질적인 부분이 그 교육 과정을 좀 내실화하고 그리고 좀 그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 학생 수가 너무 작게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일단 작은 학교들이 좀 통폐합을 해서 학생 수도 좀 많이 늘리고 그리고 교육 과정이나 교사 연수 부분도 좀 아주 내실화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 학교의 수와 이 학생들의 수요는 높지만 네. 양질의 교사 양성과 그 교육 자원 확보가 우선시 돼야지 네. 열 수 있는 거군요. 네. 혹시 한국어 교사가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네. 계신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그 공립학교에서 한국어를 이제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시고 싶다 하면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교사 자격증 그걸 이제 가장 먼저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다른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과목을 가르치시더라도 이제 한국어 그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시험을 또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중학교 한 3학년 수준 정도의 시험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 학교에서 그 교사로 일을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교육원에서 뭐 한글 학교 선생님들 사이버 연수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를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 또 미국 학교 내 한국어 수업 채택 사업,
그리고 한인 2세를 위한 한국어 교육 등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국어를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심에는 어떤 가치관과 전략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서로가 윈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자녀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윈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윈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쪽의 사회든지 이렇게 기여할 수 있고, 어느 쪽 사회에서도 이렇게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치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뭐 물질 만능의 사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have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to be, 그 존재의 가치를 두고 존재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윈윈하는 그런 가치, 그리고 그 존재의 역량을 이렇게 발휘하는 가치, 네.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뉴스 매거진에서도 이전에 심도 있게 취재해서 몇 차례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만, 한인 2세를 포함한 미국 원어민이 한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한국교육원에서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토크 영어 봉사 장학생, 그리고 에픽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이렇게 이제 저희들 쪽에서 모집을 해서, 홍보하고 모집을 해서 한국에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토크 영어 봉사 장학생은 그 전 세계적으로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양질의 아주 우수한 원어민들도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동포 자녀들이 대학생인 경우에 한국에 가서 이제 한국 문화라든지 또는 한국어를 좀 더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또 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장학금도 받고 하는 아주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도 토크 프로그램에 선생님으로 갔다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을 너무 좋아가지고 오지 않겠다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정은희 원장께서 노력하신 그런 뒤 네. 배경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육원이 현재 시카고 총영사관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외교부 산하 기관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외교부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교육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그 영사관이라는 그 역할이 작은 한국의 정부를 대표하는 작은 한국의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이라든지 그 지역의 그 상황에 따라서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각 부처에, 한국에 있는 각 부처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이 총영사관 이러면은 전부 외교부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 영사님들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각 부처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나와서 함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작은 뭐 한국의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카고 한국교육원은 언제 처음 설립이 됐습니까? 시카고 한국교육원은 1987년 8월에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설립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8분의 원장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9대 원장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일을 하셨나요? 시카고에서? 저는 2011년 8월부터 일을 해서 올해 이제 만 2년 반이 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 오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네. 비교하시면 어떻게 변화가 좀 있나요? 처음 제가 왔을 때보다 굉장히 그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정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게 이제 직접 제가 체감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위상이라든지 한국어의 인기 이런 게 이제 점점 많이 올라가면서 좀 그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이런 그 분위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어느 때보다 한국과 한류가 주목을 받는 시점이어서 더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략과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미국 지역에 이제 교육원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 지역에서의 그 현황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저희들이 비전이라든지 또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공유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재외 동포 교육의 중요성이 이제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그 체감을 좀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재외 교육 기관장 회의가 과거에는 연 2년에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연 1회.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재외 동포의 교육의 재외 동포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받고,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것보다 네, 이제는 네. 그 교육의 질을 생각할 때가 네, 됐군요. 네. 네. 끝으로 정 원장님의 바람과 또 특별히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정말 우리 동포분들께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한국어의 위상 발전에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현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단합과 그다음에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좀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아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서 단합되고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동포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원의 업무로 봐서는 저희 한글 학교가 좀 더 내실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우수한 교사 확보를 통해서 아주 좀 내실 있게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주변에 이제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이 올해도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문화와 우리 말을 우리 사회에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또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